네, 안녕하세요. 도털리 개발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는 이제 스로틀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제 같은 패키지를 사용해서 디바운스 이용해서 함수 중복 호출 방지하기, 마지막으로 호출한 것만 실행하는 디바운스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바운스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함수 중복 호출을 막는 목적이죠. 근데 이제 그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호출된 것만 실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입력할 때 텍스트 변화를 감지하는 onChange 혹은 숫자를 늘리는 행위, 뭐 장바구니 이런 경우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디바운스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간단한 작동 구조, 플로터에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먼저 1번, 디바운스 변수를 선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이 나오고요. 어떤 측정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1초 동안 동일한 값을 마지막에 호출한 것만 체크하겠다는 변수.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디바운스를 적용할 함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메일이 올바른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중복되는지를 이제 체크하겠다는 뭐 이 API를 호출해서 중복되는지 체크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위 2번에서 여기 이제 함수 만들었죠. 이 2번에서 선언한 함수를 1번에서 선언한 변수의 listen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debouncer values listen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드명을 입력해 주면은 이제 이 debounce를 활용해서 이 메소드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제 위 1번에서 선언한 변수의 set value 메소드를 통해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debouncer set value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listen의 파라미터로 이제 받아와서 메소드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이 1, 2, 3, 4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스텝 1부터 가시면은 pubspec yam에 debounce through 패키지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DO는 제가 예전에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면은 자,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변수들을 선언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러 텍스트를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컨트롤러 변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바운스를 이제 이 디바운스 이거를 임포트 하셔가지고 디바운스를 변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기간은 1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기간 2초, 3초 이거는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1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initial value 초기 값을 먼저 넣어주는 건데요. 초기 값은 굳이 이게 여기서는 넣지 않기 때문에 공백 스트링이기 때문에 널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스트링이기 때문에 공백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heck equality 동일한 것을 체크하겠다는 여부를 묻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false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오류 문구 같은 거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변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 보시면은 initstate와 dispose 메소드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재정의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바로 스텝 4에 있는 이제 validate 함수 이제 메소드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여기서 debouncer values listen 이 스트링은 이제 이메일 저희는 이제 이걸 이메일을 할 건데 이메일을 이 validate 이메일에 이제 매개 변수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dispose를 통해서 이제 앱이 종료되거나 이 화면이 나갔을 때 이거를 이제 다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텝 네 번째 이제 이메일을 검증하는 이제 함수를 추가합니다. 간단한 예시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이처럼 이메일 형식이 올바른지 정규식만 사용해서 구현을 했지만은 추후에는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디바운스의 장점을 더욱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뭐 이메일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뭐 API를 호출할 수도 있는 기능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 로직을 이렇게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PI 호출까지는 저희가 백엔드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시만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규식에서 이 이메일 형식에 어긋나는 경우에 정규식인 경우에 이 set state를 통해서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이 이메일이 정규식에 맞지 않으면은 이메일 형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를 이 이메일 에러 아까 여기 변수에 넣었었죠. 이메일 오류 문구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젯 빌드 부분인데요. 위젯 빌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72번째에서 74번째 여기 보시면은 debouncer.setValue 벨을 넣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debounce를 이용해서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네 개 단계를 좀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먼저 반복을 한다면 디바운스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디바운스 변수 28번째부터 32번째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바운스를 적용할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validate 이메일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디바운스에 사용할 함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 두 번째에서 선언한 함수를 1번에서 선언하는 변수의 listen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initState 여기 스텝 3에 보면은 initState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재정의해 가지고 listener를 장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validate 이메일을 호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디바운스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set value 메소드를 통해서 이 디바운스의 이 validate 이메일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디바운스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73번째 줄이 되는 거예요. 디바운서 set value. 이 onChange 텍스트 필드의 onChange 자체가 그 여기 텍스트를 담고 있죠. 스트링을. 그래서 그 set value에 value를 넣어주면은 이 value가 바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스트링 있죠. 이 listen의 스트링 매개 변수로 전달이 돼서 이 validate 이메일의 파라미터로 다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validate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스트링으로 받고 있죠. 이메일을 받아서 이 이메일을 바로 여기 has match에 매개 변수로 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디바운스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색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 필드 보면 텍스트 필드 컨트롤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컨트롤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엘리베이티드 버튼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만 이제 형식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에러가 난 경우에는 이메일 에러 이렇게 스트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 6번 실행한 것은 직접 한번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렇게 실행을 해본 모습인데요. 저번처럼 이 디바운스 스로틀이라는 패키지가 당연히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운서 변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 디바운스에 사용할 함수를 이렇게 두 번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리스너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 호출하는 시점에 함수 호출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만 아시면은 디바운스를 여러분들은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onChange 이런 이게 느낌이지만 이게 멈출 때까지는 이렇게 여러 번 호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호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5초인 경우에는 이제 5초마다 마지막에 실행된 것만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메일을 검증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 이제 간단하게 이 디바운스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나 이런 데서 적용하실 때는 뭐 이 이메일의 API를 이메일에 중복되는지 이메일이 중복되지 않는지를 이제 API 호출 같은 거나 장바구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 디바운스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버의 API를 계속 호출하게 되면은 서버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디바운스 저번 시간에 또 사용했던 스로틀은 주로 이제 페이지네이션에 조금 더 적합하고요. 왜냐면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호출하게 되면은 너무 늦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스로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먼저 하나 실행하고 그 뒤에 이제 이 기간이 1초인 경우에는 1초에 여러 번이 실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 디바운스 같은 경우는 1초를 했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실행된 것을 기준으로만 실행하기 때문에 저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스로틀을 쓰고 어떨 때는 디바운스를 쓰는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무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